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전설남의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면요. 아주 간단한 주제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하면은 굉장히 쉬운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맞아요. 굉장히 쉬운데, 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도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무한의 직선도체. 자, 무한의 직선도체가 있다라고요. 직선도체. 그럼 이렇게 직선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면 뭐가 나와? 자속이 나와야겠죠? 예, 그 자속의 방향이 자,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이 엄지손가락 기준에서 이렇게 회전되는 방향으로 자속이 나와요. 이거를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라고요. 그러면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결국에 뭐다? 이 방향이 정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예, 요게 결국에는 뭐가 된다? 정방향이 된다라는 거. 요게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그래서 요렇게 회전을 하죠. 요런 형태로. 자, 우리가 4개의 분면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를 0도, 여기를 90도, 그리고 여기를 180도, 그리고 여기를 270도로 잡고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요렇게 회전을 해요. 요렇게 회전을 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방향이라고 하고요. 정방향. 그리고 만약에 요런가 반대 방향으로, 예, 요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역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계의 정방향, 역방향. 예, 이거를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결국엔 뭐다? 정방향을 나타내고요. 이 방향이 결국에는 나사를 조이는 방향. 나사를 우리가 앞으로 진행시키는 방향이죠. 그래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으로 돌렸을 때의 방향은 앞으로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나중에 나사못이라든가 볼트 같은 거 조일 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나를 기준에서 앞으로 갈 겁니다. 반대는 역으로입니다. 단 이거는 이제 회전되는 선풍기라든가 이런 거는 역방향으로 일부러 역설계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트 너트는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자, 요게 결국에 뭐냐면 자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속의 세기 점점 이렇게 벌어지잖아. 이 자속의 세기를 우리는 H라고 하고 자개의 세기라고 하죠.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결국에 뭐와 뭐의 관계를 보는 거냐면 이때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뭐의 관계? 예, 자속의 방향입니다. 자속의 방향을 보는 거죠. 이 방향이 오른나사 법칙을 따르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선들 있죠. 이 선들을 다 더한 것이, 예, 결국 이 선들을 다 더한 것이 이 전류에 의한 전체 자속이 되겠죠. 예, 그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앙페르의 주해적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앙페르의 주해적분의 법칙. 주해적분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요 미소 L을 잡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예, 어디로부터 미소, 예, 길이로부터 나오는 요 자개의 선들의 합은, 요 파란색 선들의 합은 뭐와 같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흐르는 요 미세 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크면 당연히, 예, 요 전체의 자개도 커지겠죠. 예, 이때 한 번 감았더니 한 번 나오더라, 많이 감았더니 많이 나오다.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앙페르의 주해적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설계를 하냐? 바로 지금 같은 자기회로를 많이 설계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자기회로거든요. 그럼 이런 자기회로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지금처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 이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무슨 회로가 되냐면 솔레노이드 회로가 되는 거죠. 자기 회로. 솔레노이드 회로. 이거를 1차 코일이 있고 여기다 2차 코일을 하나 닫아라.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1차가 있고요. 1차 코일이 있고 여기에다 2차 코일을 두면 그 2차 코일에 의한 뭐가 나온다? 예, 바로 변압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차 건선, 2차 건선을 둠으로써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뭐야? 여기에서 자속이 관통을 해. 자, 여기서 자속이 이렇게 나서 여기를 관통을 해. 그러면 여기에서 자속이 관통을 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 직선의 자속이 존재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뭐가 존재한다? 회전되는 전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회전되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이러한 법칙과 유사한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응용회로가 되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교류회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이러한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도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도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RL 직렬회로. 그래서 이 도체는 결국에 내부에 뭐가 있냐면 RL 직렬회로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R과 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R은 뭐야? 마찰로 뭐를 해? 예, 방해하지만 L은 일종의 뭐다? 저장에 대한 개념으로 방해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에 L이라는 거는 뭐다? 자, 이렇게 관이 있고 요 물에 흐르는 관이 있고 여기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흘러. 그러면 얘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자속이 나오는 거죠. 이때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이렇게 자속이 나와. 그러면 자, 이 코일에는 원래 자속이 있었어, 없었어? 자속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예, 이 자속을 제거하는 쪽으로 반대쪽 자속이 또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이 반대쪽 자속에 대한 반대쪽 전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요 전류는 요 전류만큼을 이기고 난 다음에 흐르겠죠?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도 뭐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중점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는 것 자체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 보이지만 이러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회전 자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솔레노이드 회로라든가 동기기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들이라든가 전기자 반작용이라든가 하여튼 그러한 유사한 거의 대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잘 활용해 가지고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아주 간단한 거를 가지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항상 이거 배울 때는 앙페르의 주해적분의 법칙도 같이 배우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선적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적분이라는 건 합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선적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과 주해적분의 법칙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비오사바르의 법칙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비오사바르는 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설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